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3분간 12월 16일 날 있었던 부동산 고강도 대책, 언론이 붙이고 정부가 붙인 고강도 대책 3분간에 걸쳐서 한번 잠깐, 제 개인적으로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요, 12월 16일 대책이 아무 씨알데기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강남 부자들 중에서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극리하다. 3%에서 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대출 끼고 집 산 강남 주민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언론 보도가 있었죠. 참 이미 예상했죠. 이미 투기지역은 대출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강도 대책에 해당될 것이고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제가 의구심을 나타냈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역시나 실제 보도도 그렇고 대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분석도 15억 원 이상자들은 거의 97%가 현금으로 사지 대출 끼고 사지 않는다. 이것이 또 보도로 입증이 됐죠. 그리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9억 원 이하 우리 투기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책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A상 한번 공부를 좀 잠깐만 3분간만 스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정책이 발표 있고 나서 언론사들이 전격적으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갔었던 게 15억 이상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 부자들은 15억이 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지 대출을 끼고 사지 않는다. 이것이 보도가 됐죠. 최소 3%에서 5% 정도만 대출을 끼고 샀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억 이상자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요. 시중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비율이 5%도 안 되고 거의 3%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투기지역 일대에서는 대출 자체가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금으로 샀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강남 초고가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는 지극히 낮다는 얘기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현금을 가진 자산가 위주로 재편된 지 오래라는 분석인 것이죠. 1가구 2주택자들인 장관이라든가 내각 관료들의 그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15억 이상자들은 거의 한두 명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서초구에 사신 장관분 빼놓고 대부분은 15억 이하였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억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극히 일부이고 실제로 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금이 현금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기 연인이라든가 투기 청소년들이 일일비하고 막 같이 우왕좌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섭섭하니까 12월 16일 날 있었던 부동산 대책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좋죠.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겠죠. 이 표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빨갛게 된 부분들은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됐죠.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투기 연의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빨간색을 외면하시면 안 되고, 이곳들이 투자자들, 그리고 실거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 전 지역이 이미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조정지역도 아니죠. 거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성북이라든가 은평, 그 다음에 강서, 그다음에 노원, 동대문 이런 것도 정비구역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주로 이번에 규제된 항목은 첫 번째로는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죠. 저는 언론에서 왜 이것을 떠들어대는지 참 이상할 정도인데 이것을 초고강도 대책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많이 지적을 합니다. 15억 원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15억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전혀 안 받는다. 이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그리고 담보인정 비율 LTV를 예전에는 주택가격 상관없이 4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부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부는 20%로 줄였다. 그런데 15억 원 이상도 마찬가지고 9억 원에서 15억 원 이 사이도 대부분의 구입할 여력이나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2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로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아예 전세대출 자체를 못하게 회수를 해버리겠다,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9억 원 이상에 대한 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투기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9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서 예전에는 2년 내에 1가구 2주택자들이 이 구멍을 잘 활용했죠. 그래서 2년 내만 이사를 가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2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시대 차익을 누렸죠. 이게 또 구멍이었죠. 이것이 구멍이라는 걸 이제 정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내에 실질적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처분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걸리면 대부분의 주택은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전에 2년으로 한 이유는 1년 동안에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2년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이 구멍이죠. 2년이라는 것이 1가구 2주택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루트로 활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죠. 한 채 사고 한 채 팔고 또 1가구 2주택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 부분을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이런 1가구 2주택 지위를 유지했었는데 이것이 구멍이라는 걸 현재 정부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1가구 2주택 중에서 가장 구멍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도 이번에 1가구 2주택은 아니지만 저는 주택이 좀 몇 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갭 투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가 낀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를 내보낼 때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그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 이런 데는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세를 갭 투자를 한 다음에 전세 자금을 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이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했는데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약간 대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라든가 가족, 이런 가족들의 이런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 투자 구멍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9억 이상은 제한을 하겠다. 그런데 9억 이하는 통제를 안 하니까 여전히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는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본인 이외의 사람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4억 주택 매입 시 얼마 빌릴 수 있나 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현행은 14억 원, 15억 원 이하는 15억 원부터는 뭐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니까 14억 원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40%를 해줘서 5억 6천까지는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서 9억 원 이하는 40%까지 9억 원 이상인 14에서 9를 빼면 4죠. 14에서 9를 빼면 5억이죠. 5억은 20%만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을 구입하실 투기 어른들, 투기 어른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그 서울의 주택 투자 지도, 투기 지도, 이것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현재 서울 부동산을 현재 선도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미 서울 전 지역 자체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 제도를 발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광고 효과, 정부가 투기 수요라든가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누가 보면 엄청난 제도를 시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까놓고 보면 기존의 대출 규제에서 크게 나간 건 없다. 어차피 15억 이상자들은 대출 안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극히 3%, 5% 정도만이 15억 이상자들은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15억 이상자들은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하고 담보인정 비율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9억 원 이상은 대출을 해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실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자들은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이런 의무. 그러니까 투기 연의들한테는 이 마지막 부분만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가구 2주택 시위를 이용해서 약간 세금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아마 이 마지막 부분만 이 12, 16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이 위에 3개는 뭐 9억 원 이상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투기 연예인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다. 차라리 이 지도에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오히려 그거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명이 현재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과천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여기가 현재 에서 고분양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은 뭐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조금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남도 현재 투기지역, 그 다음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성북지역이라든가 이 주황색 부분은 정비사업이 이슈가 된 곳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증거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재 서울 어디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냐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성북, 은평, 강서, 노원, 동대문, 이 지역이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그 다음에 조합원, 그 다음에 입주권,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 선도지역보다도 투기 연예인들한테는 신분 상승을 하려면 정비사업지역, 이 지역을 차라리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골이 나도록 12, 16 대책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표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15억 이상은 대출을 3%도 안 받는다, 전체 대출 규모에서. 그러니까 너무 선동당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마시라,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